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거리 응원전은 열리지 않았지만 충북 곳곳에서도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건물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함성 소리로 건물 전체가 들썩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아쉬워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쉽게 무산된 골 찬스에 탄성이 터져 나오고 우루과이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자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음식점과 맥주집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 모두 호흡을 같이 하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희망이 남는 무승부. 끝까지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루과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는데 못 이겨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비록 거리 응원은 없어졌지만 거리 곳곳에서는 포토존이 설치되고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가나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하는 다음 경기에서도 이 같은 단체 응원전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월드컵을 보면서 좀 애국심도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어요. 한편 청주 일부 영화관에서도 단체 응원전이 벌어진 가운데 거리 응원 없이도 충북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함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출신의 태극 전사를 향한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경기장을 누볐던 주전 선수부터 벤치에서 출전 준비를 했던 선수들에게까지 힘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무실점 경기를 이끈 국가대표 수문장 김승규 선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간판 스타 누네스의 페널티 에어리어 침투를 온몸으로 막아낸 장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승규 선수 되게 중요한 선방도 많이 하고 무승부 우루과이한테 솔직히 질 줄 알았는데 승점 1점 가져오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김 선수의 본가가 있는 단양군에선 김문근 군수와 이웃들이 선방 순간마다 단양의 아들을 외쳤습니다. 2002년 이윤재 선수에 이어 20년 만에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를 충북이 다시 배출했다며 대한민국을 함께 연호했습니다. 벌써 한 세 번째 월드컵인데 제대로 한 번 못 뛰었는데 이번에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남은 경기 잘하고 몸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벤치에서 출전을 대기했던 충북 출신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청주 대성고 축구부 선수들은 월드컵 직전 모교를 찾아 연습을 도와줬던 조유민 선수의 활약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선수를 발굴했던 스승은 조별 예선 2, 3차전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어린 시절 축구 재능을 떠올렸습니다. 눈치 센스로 다 커버하고 근성도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에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송민규 선수를 배출한 충주 상고에는 프레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축구의 승리를 이끌 일원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28일 가나전 2차전과 12월 3일 포르투갈 3차전에는 꼭 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님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충북의 태극전사 김승규, 조유민, 송민규 선수를 배출한 단양과 청주, 충주에서는 오는 28일 가나와의 2차전을 위한 크고 작은 합동 응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도내 학교들도 급식과 돌봄 등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공무직 6,100명 중 20.3%인 1,237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501곳 가운데 175곳의 급식이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 253곳 가운데 68곳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충북 지역 시멘트 출하가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 200여 명은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단양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이틀째 육송 출하가 중단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이 하루 6만 5천 톤에서 1만 6천 톤으로 75%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댐 운영 수익금의 지역 배분 확대와 지역의 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는데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충주댐과 소양강댐입니다. 충주댐은 전국 27개 다목적 댐 중 하루 용수 공급량이 가장 많고 소양강댐은 저수 용량이 전국 1위인 대한민국 1, 2위의 대규모 댐입니다. 하지만 2개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전국 댐 전체 수익금의 55.4%인 2,622억 원이 충주댐과 소양강댐 두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댐이 취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101억 원, 3.8%에 불과합니다. 또 2개 댐에서 생산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각각 5.3%와 3.6%만이 해당 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주변 지역은 기업 유치 과정 등에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소댐, 안보댐 등등 각종 다양한 댐으로 인한 그런 자산 가치 손실액은 연간 33조 원에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피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댐 운영 관리에 해당 지역 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주는 지원금도 늘려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업 유치 등에서 필수적인 용수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낙후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 규제 완화도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분들 이렇게 선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력 지원 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댐 사용 권리를 찾기 위해 양지역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와 상호 방문, 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시작으로 서호창 테크노밸리까지 20%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출자 지분 20%는 공공성을 띤 민간 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 5%만 출자 지분을 더 늘리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최초로 민관 합작의 이른바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초기 가장 큰 난관인 각종 인허가 절차, 문화재 발굴 등에서 청주시의 20% 지분 참여는 큰 힘이 됐습니다. 예정 부지에서 대규모의 백제 집터 등 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확인되면서 현장 보존에 여론이 일었지만 이전 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가 지급 보증을 서면서 자금 대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출자 지분 20%인 청주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 난관을 극복한 이후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수익 최대화의 목적을 맞춘 민간 개발의 손에 맡겨진 셈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 의회에서는 2년 전 서호창 테크노밸리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자 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출자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청주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 지분이 25% 이상인 출자 기관은 비리 행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포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내부에서 상반된 조례안까지 만들어지며 결국 출자 지분은 20%로 유지되고 말았습니다. 25% 이상이 되면 인력 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행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제 어떤 공개 채용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20%에서 단 5%만 더 출자하면 민간 개발에 대한 감시 기능이 늘어나는 등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또 다른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과거 장면들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이범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갖고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대상 제외 기준, 사업 방식별 예상 문제점, 갈등 해소 방안,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사항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3월 중간 보고회에 이어 6월 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만주로 강제 이주된 충북인들은 정암촌이란 마을을 형성해 생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춥고 낯선 땅에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청주 아리랑이었는데요. 그 청주 아리랑이 오페라로 재탄생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만주로 이주한 청주 주민들의 정착촌인 정암촌. 당시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청주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1990년대 당시 임동철 충북대 교수에 의해 발굴됐습니다. 청주에선 사라졌던 청주 아리랑이 지역 예술인들에 의해 오페라로 재탄생했습니다. 실향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많이 그렸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연인의 슬픈 사랑으로 슬픈 여인이 아리랑을 어떻게 북만주에 남겼을까 하는 그런 스토리로 청주 아리랑 고유의 소리를 살리면서도 오페라 장르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요와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계해 작곡됐습니다. 다듬어진 아리랑 멜로디를 주인공 남녀가 서로 부른다든지 판소리와 성악 합창이 어우러진다든지 청주 아리랑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초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지역공연 콘텐츠 발굴 사업 메이드 인 청주의 제작 지원과 함께 충북 최초로 오페라의 3D 홀로그램 영상을 접목해 생동감 넘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청주 사람을 위한 그런 공연 콘텐츠로 이렇게 제작하였다는데 저는 큰 의의를 두고 모든 영상이 다 3D 홀로그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한테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30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개선을 위해 1일 수동 휠체어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박지헌 도의원과 유희남 충북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청에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와 기차를 타 공용시설을 돌며 교통약자의 불편을 직접 느껴봤습니다. 이번 체험은 지난 16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지헌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10일 단양읍 노동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도내 북부 지역과 보은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누적 감염 멧돼지 수는 총 269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관악골 상가 등 원도심 30만 제곱미터에 그린 감성 상권, 추억거리 상권 등을 조성해 추억과 맛과 멋이 어우러진 충주 원도심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버스 정류장 39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청주시가 버스 정류장에 구축한 와이파이는 빠른 속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안 접속도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내년에 1억여 원을 투입해 공공 와이파이 통합 관제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쯤 증평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62살 A씨를 도주 5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음성군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인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주시 동양면 하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0.4헥타르가 불에 타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에 쌓아둔 표고버섯 자목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충북에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에 주말 동안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 예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